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은 대장 박병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돌격맨 박병주 매니저님 네. 한 달 넘게 돌격을 맺혀주고 계시는데 네. 오늘도 저희가 돌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부터 먼저 체크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처음으로 네. 첫 호텔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매니저님이 환율 전문가신데 네. 지금 환율이 상승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후퇴인 걸까요? 네. 지금 그 환율 시장은 우리 그 경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시적인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거시적인 부분이 환율인데, 환율이 그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8월 달도 계속 그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9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환율이 좀 누그러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좀 반등을 기대했었는데, 9월 초 어제 환율이 또 이제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고, 또 우리나라 환율뿐만 아니라 그 달러와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중국의 위안화도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환율은 더군다나 이제 우리 그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나침반과 똑같습니다. 나침반 우리나라 경제를 말해주는 나침반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하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당장에 지금 현재 그런 악재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드러날 것을 또 환율 시장은 미리 항상 선행해서 말해주는 성격이 있고, 그리고 환율은 채권 시장, 주식,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영리하고 빠르게 시장을 반영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도 계속 경신에서 오늘 또 1363원을 기록을 했는데, 요 부분대를 제가 과거에 한번 우리 그 지수대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제가 지금 환율 그래프를 한번 과거의 지수대로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네. 그 과거에 이 환율대가 지나가는 때가 언제냐면 2009년 4월 달입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달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 즉 종합주가 지수가 133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2400대니까, 그러면 우리 지수는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계속 예고를 해주고 있고, 그만큼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대처할 수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냥 손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위기를 기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저는 분명히 있음을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고, 또 조만간에 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략적인 후퇴로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전략적 후퇴로 봐야 되겠죠. 네. 네. 9월 전까지, 추석 전까지는 매니저님이 그래도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된다라고 항상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추석 연휴 전에는 전반적으로 좀 거래 대금이 붙지 않아서 조용한 네. 경향이 있잖아요. 음. 다음 주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 관망 장세가 이어질까요? 지금 이제 추석 주간이 이제 다음 주에 10일이니까 한 9월 7일 정도는 팔아서 네. 추석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환율이 그걸 우리한테 이제 도와주지 않고는 있어요. 않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9월달 시장이 이제 뭐 올해 6월달처럼 갑자기 급락이 오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9월달은 소폭의 점진적 계단식인 하락이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10월달로 보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추석은 조금 이제 우리 생각보다 기대는 어긋났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다 할지라도 이제 환율이 그렇게 보이면 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나 이런 곧버스 이런 종목을 또 그쪽으로 내가 사면은 일종의 시장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해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전략도 있으니까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또 내가 생각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속에서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위기를 그 곧버스 전략, 곧버스 종목을 매수해서 내가 손해를 오히려 거기서 메울 수 있는 그런 해지 전략도 얼마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상 전환만 한다면 그런 좋은 어떤 기회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9월 달에는 소폭의 약보합 장세를 전망해 주시면서 인버스까지도 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외에도 어떤 섹터가 조금 시장 대비 선방해줄 수 있을지 좀 네. 섹터로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네. 어떤 쪽 좀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참고로 태조 이방원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태가 뭐예요? 태양광과 그렇죠. 조선, 2차 전지. 그래, 2차 전지 네. 방산주, 원자력인데 태조 이방원은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태조 이방원을 보니까 오늘 낙엽 떨어지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은 갖고 있는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혹시 태조 이방원에 내가 물려 있다 하신 분들은 일단은 그런 경우는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유행가 떠돌면은 그게 팔아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은 조심하시고 네.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사우디가 지금 그 네옴시티라고요. 그러니까 사막에다 도시를 건설하는 건데 무려 규모가 640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시공 능력이 이제 필요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우디의 정상과 우리나라 사우디하고 한국 정상회담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9월 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의제를 하거든요. 네. 거기 의제 관련된 수혜주가 요즘에 좋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뭐 이렇게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전번에 이제 뭐 이렇게 유신이나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고 한미 글로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 해지 수단도 좀 갖고 계시고 좀 자동차 관련주, 네. 네옴시티 관련주도 그렇죠.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장 전략 들어봤고요. 또 저희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그 종목 공개하기 전에 리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한국정보통신 저희가 애플페이 관련주로 네. 가져오셨었는데 네. 현대카드가 이 네.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네.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종목이 상한가 가까이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 후하게 견조하게 올라와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자, 제가 한국정보통신을 그때 이제 8월 12일 날, 그때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뒤로 한번 밀렸었어요. 밀렸는데 거기서 거래량이 빠지면서 올라가서 지금 이제 17.44%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요거를 제가 기술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갑자기 거래량이 여기 이제 평소 거래량이 없던 걸 거래량이 확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그 현대카드가 애플과 독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애플페이 서비스를 연말 안에 할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애플도 부인을 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신비주의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주가가 밀렸지만 다시 이제 여기서 지금 요 자리죠. 이번 주 그 화요일 날 거기서 이제 현대카드하고 애플이 계약을 해서 연말 안에 그런 서비스가 애플페이 서비스 올 것이다라고 하면 했는데 그러면 한국정보통신은 거기 같은 경우는 카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주가의 흐름이 본다면 연말에 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체화 될 때까지는 계속 주가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유효하고요. 저는 여기서 13,000원 이상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기 8월 9일 날 터졌던 거래량 여기는 이 회사가 상장해가지고 거의 그 30년 동안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거기 11,700원만 돌파한다면 13,000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요것처럼 지금 그 9월 달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황이 빠지고 있지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계속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해봅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3주 만에 17% 넘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리뷰해드렸고 다음 주에 저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그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장의 픽 첫 번째는 화신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무역 수지 적자 안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네. 선방했다라는 그렇죠. 평가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또 주목이 네. 쏠리고 있죠. 네.
자, 화신의 그 포인트를 몇 가지 한번 요약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현대 자동차하고 기아한테 자동차에 핵심되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불황기에도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수축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수축 국면인데도 이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빼내고 있고 그런 관점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현대 자동차한테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가를 또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대 자동차의 그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팩인데 거기 배터리 팩도 공급하지만 현대 자동차의 차체에 해당되는 주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제1의 벤더 업체가 되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다음 보시면은 지금 인도하고 그 미국 시장에서 현대 자동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덕분에 이 회사도 지금 인도하고 미국 공장에 있는 거기 현대 자동차 납품을 하는 그런 부품들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전망을 한번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참고적으로 이 회사의 지금 그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3,970억 대입니다. 다시 한번요. 3,970억 대 시가총액을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매출액이 지금 올해 예상치가 1조 5,64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오고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760억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그리고 1조 8천억 그리고 내년 가면은 또 영업이익이 850억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970억 대인데 매출액이 1조 5천억이 넘어가면 딱 들으더라도 저평가 됐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760억이 넘어가면 시가총액은 못 되더라도 7천억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자료에서 보시면 ROE라는 것은 이 회사가 사업 자금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이익을 빼내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3.5%고 10년물이 그 정도 되고 은행 같은 경우는 2% 이하로 이제 수신 이자율이 되겠는데 그러면 ROE가 21%면 우리 은행 이자보다 10배를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회사가 수익성이 능률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그 밑에 펄을 보시면 펄하는 것은 순이익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냐를 말하는 건데 저 정도 ROE 정도 된다면 순이익의 10배 정도, 즉 퍼가 10배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11,650원, 11,500원대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는 2만 원도 갈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전반적인 시황이 지금 안 좋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부터 1,360여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 굉장히 시황이 불투명 상황에서는 실적이 아무리 빼어난 기업도 너무나 주가를 목표가를 세게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밑으로 낮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이제 현재 오늘 11,5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체결된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7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로 화신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목표가는 13,000원에 손절가 9,700원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공략주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어떤 건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장의 픽 두 번째는 히림 가져와 주셨습니다. 히림은 어떤 종목일까요? 히림 같은 경우는 그 네옴시티라고요.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네옴시티 관련주를 소개했었는데 또 이제 들고 왔는데 네옴시티는 그 사우디가 사막에다가 도시를 만들죠. 근데 규모가 약 640조인데 이미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1차 완공이 2025년이고 최종적으로 2030년인데 우리나라에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이미 1조 정도 수주를 따냈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 관련된 부분을 우리한테 도와달라 해서 사우디 한국 정상회담이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히림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일까요? 설계하고 감리하는 회사예요. 네. 설계하고 감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설계 감리 회사의 주가가 지금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그다음에 또 유신이나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종목에
기술적 분석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중요한 데가 있는데,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디자인도 한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에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투자의 그 포인트를 이 회사에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번 쭉 펼쳐볼게요. 그러면 거래량이 지금 가장 많이 터진 지점이 2000부터 해가지고 약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여기 6월 말에서 7월 초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 거래량대를 보시면 그 고점, 꼬리 고점을 이번에 뚫었어요. 자, 여기서 뚫어냈죠. 자, 그 꼬리 고점을 오늘 돌파를 해냈습니다. 돌파를 한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본격적인 그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재료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올라갔고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더군다나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윗꼬리 고점이 오늘 고점이 1,7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더 빠져가지고 현재 지금 9,980원인데 그렇다면 지금 고점에서 약 한 800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제 좋은 단기적인 찬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림은 그럼 저희가 어떻게 가격 전략을 또 잘 세워볼까요? 네. 자, 이 종목을 이제 분 차트를 본다면 오늘 간단히 한번 60분 차트를 보면은 지금 60분에서 딱 보다시피 아까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윗꼬리 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물 수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9,980원 정도 매수할 수 있겠고요. 거기서 매수가 된다면 1차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시장 전략적 후퇴를 말씀해 주시면서 자동차 섹터와 네옴시티 수혜주 짚어드렸고 그 안에서 화심과 히림 두 종목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들로 다음 주를 또 전략적으로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른 종목들의 전망도 들어봐야겠죠. 고엔스탑으로 10가지 종목들 다음 주 어떻게 흘러갈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는 제약바이오주, 현대바이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와 있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랑 네옴시티 관련주가 검색 상위를 휩쓸었습니다. 이 광림, 한미글로벌, 유신, 머큐리, 스카이라이프가 모두 강세를 보였죠. 다만 이 원전주 G2파워는 19% 두 자릿수 급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저희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열어볼게요. 네, 한미글로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다뤘는데 오늘 또 한 번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앞서서 매니저님이 사우디 네옴시티 수혜주 보자라고 하셨으니까 한미글로벌도 다음 주 고겠죠? 네. 자, 한미글로벌은 제가 그로 말씀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7월달, 8월달은 태조 이방원이었잖아요. 네. 태조 이방원은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식상하니까 주가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러고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나 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도 네. 태조 이방원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매수해야 그럼 내가 되는 이유? 매수해야 되는 이유. 저는 오히려 그럴 때 매도라고 봅니다. 아. 왜 그러냐면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매경 시청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보지 마시고 더군다나 이격도가 높잖아요. 박병주 매니저 요 방송을 보시면서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 관점이다. 그런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사우디하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정부의 정상회담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재료 가치가 기간적으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를 따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2009년대까지 매물대를 다 뚫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주는 조금 쉬어가겠지만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은 여력은 남아있고 더군다나 한미글로벌이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계속 시세를 분출한다면 다른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후발주자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환율 시장이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을 우리한테 지금 조심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접근할 때도 내 투자 금액의 한 10%나 5% 정도 항상 현금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타면 늦은 거 아닌가 바라만 맞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많이 올랐지만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1위에 올라온 현대바이오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국 기반 글로벌 CRO IQVIA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바이오 지난주에도 고 의견 주셨었는데 네. 지금도 같은 관점이실까요? 네. 자, 현대바이오는 제가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재료를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CRO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는데 자문 계약은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의견을 내겠다 그런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정도로 어떤 이제 현재 계약 내용으로 본다면은 그런 계약 뭐 이렇게 실질적인 계약은 아닌데 주가는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는데 보시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거래량과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각도를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이 제법 많이 실었습니다. 평소 이 회사 거래량이 하루에 57만 주가 되는데 오늘 보니까 거래량이 1,100만 주, 평소보다 거의 20배가 많은 거래량을 실면서 주가가 양봉으로 뚫어 올렸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즉 주가가 올라가는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단순히 재료만 믿고 지금부터 뒤따라가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그냥 주가가 내일 오르냐 마르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이 항상 제약바이오 특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좀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다음 달에 학회도 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달이군요 이제. 네네네. 그럼 제약바이오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눈여겨봐도 좋을지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삼형제도 아직까지는 보니까 살아 있어요. 네. 살아 있는데 제약바이오 볼 때 특히 이제 그 9월 9일부터 9월 13일부터 유럽에서 종합 학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회가 있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황은 조금 어둡게 우리한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이 나온 종목을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가의 위치가 이격도가 낮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만 눈여겨보자라고 투자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8위에 올라온 머큐리 보겠습니다. 오늘 22% 넘게 급등했죠. 이 정부가 중동에 교통망 그리고 5G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5G 관련주가 그동안 정말 너무 오랫동안 부침을 겪었는데 이번 반등 다음 주에도 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네옴시티 5G 패키지입니다. 네. 그래서 네옴시티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 5G라는 그 재료는 이미 2019년 때 5G 장비주들이 거의 뭐 10배도 가고 5배도 많이 갔었어요. 그 이후에 너무 힘들었죠. 그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 고점을 쳤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 머큐리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의 재료가 또 전 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게 거래량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평소보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15,000주였어요. 근데 오늘은 거래량이 889만 주. 평소보다 무려 56배가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짱대 양봉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추가 상승할 수 있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G 관련주가 2019년 이후로 주가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네. 비운의 섹터였는데 네. 올해 조금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가격 부담이 조금 적고 실적 기대감은 좀 크지 않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5G가 비운의 섹터인데 그거는 이제 뭐 수익을 거둔 사람들은 행운의 섹터가 되겠지만 저 손세 본 사람들은 비운의 섹터인데 제가 보기에는 5G 같은 경우는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주도주로서 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5G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시황까지 또 들어봤고요. 참고해 보셔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지난달 역대 8월 기준 최다 판매량을 또 기록을 했다고 하죠.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를 하고 이후에 힘이 좀 쭉 빠지는 흐름이었어요. 네. 안정적으로 20만 원에 안착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 돌파를 의미 있게 봐도 될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현대자동차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실적이 좋아요. 좋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지금 도요타, 폭스바겐 그다음에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판매 대수가 그만큼 엄청난 건데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0조 가까이 정도 돼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5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이제 또 매출액 자체가 140조를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시가총액이 모두 들어서 60조가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9월 달은 어떻게 되고 있냐?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자, 보시면은 양봉으로 가고 있죠. 자, 오늘 우리나라 9월 달은 코스피가 음봉인데 양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실적을 현대자동차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차 군단도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 더불어서 화신을 들고 온 이유와 화신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가 실적이 좋은데 거기에 등에 올라타서 더 실적이 날개 닿듯이 좋기 때문에 화신을 들고 온 이유가 되겠는데 그래서 현대차는 이번 우리 그 9월달 코스피가 약간 빠지더라도 현대차 군단 같은 경우는 9월 달에는 아마 상승으로 마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현대차는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동차도 전반적으로 부품주까지 기대감이 쏠리면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부품주와 완성차 업체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본다면 네. 어떤 걸 좀 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현대차가 5% 올라간 부품 같은 경우 10%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현대차를 들고 오지 않고 화신을 준비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화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뭐 밸류에이션도 워낙 낮아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보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현대차까지 네 종목의 고엔스탑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실 때 잘 참고해 보셔서 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항상 금요일마다 네. 무료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은 또 너튜브에 새로운 전략을 올리셨다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이제 박병주 주식 투어에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건강하시라는 또 메시지도 올렸고요. 네. 이제 돈을 벌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 메시지도 올렸고 오늘은 제가 환율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걸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환율이 우리한테 위협적이지만 거기 기회가 있는 겁니다.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지 전략으로서 오늘 어떻게 인버스를 우리가 전략을 담을 것인가. 그것도 제가 오늘 박병주의 주식 투어 거기서 제가 주말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튜브에 박병주 검색하시면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에 대장 박병주 함께 하셨고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